이어서 오늘의 강의가 이어질 텐데요.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비 효과와 빅찬스. 어떤 빅찬스가 우리 곁에 있을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요거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간이 좀 많이 빨려가서 오늘 못다한 거는 잠시 뒤에 그러니까요. 하기로 하고요. 네. 일단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나비 효과라는 것이. 그 과정에서 우리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 증명이 되고 있는 게 뭐 미국 주식 같은 걸 보더라도 이제 그런 거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만 그 어떤 흐름이 조금 더디거나 투자자들을 상당히 피곤하게 만들게 하는 이슈라든지 이런 잡음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여기에 편승해서 갈 것이다. 자, 그 나비 효과. 뭐 작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뭐 금리, 채권 금리도 그랬고, 네. CPI도 그랬고, 고용도 그랬고, 작은 변화들이 큰 변화, 결국에는 어떤 정책 변화도 만들 거고, 금융시장 전반으로 변화를 만들 것이다.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이 그 기회의 시기는 분명히 맞는 것 같다라는 거를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주초부터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의 기대 인플레이션. 지금 요 파란색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래쪽은 3년, 5년 이제 중간 값들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1년 그 기대 1년 후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건데 많이 빠져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3.7에서 9월 3.7에서 10월에 3.6. 그러니까 하향 조정되고 있고 우리가 보는 방향이 맞냐 틀리냐 이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맞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네. 한 가지 체크할 거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2.9에서 2.8%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건 5년 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초저금리, 과거의 초저금리까지는 좀 상당히 힘들거나 그 시기가 좀 걸릴 수 있겠다. 네. 이런 쪽으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년 기대 인플레이션 3%를 좀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주요 IB들이 내년도에 경기나 인플레, 금리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 시각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그들의 시각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자, 보시게 되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UBS, 연준 이렇게 있습니다. 금리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2024년에서 대략 한 2025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 이렇게 열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연준은 한 3.9%. 지금 금리에서 100bp 내리더라도 4.5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한 2025년 상반기 정도까지 이제 내다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조금 더 좀 우호적으로 보는 쪽이 UBS하고 모건 스탠리인데요. 이쪽은 2.37 여기는 UBS 같은 경우에는 2% 아래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쪽에서는 내년도 경기 침체가 좀 세게 올 것이다 라고 보는 거겠죠. 골드만삭스는 좀 보수적이고요. 그다음에 실업률은 큰 변화 없어요. 지금 3.9인데 한 4.3까지 올라갈 거고 UBS는 뭐 4.8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연준은 한 4.1. 그러니까 실업률은 뭐 올라가더라도 뭐 조금씩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쪽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 채권 시장, 국채 시장 이제 닉 티밀하우스 기자 얘기를 그동안에 우리가 좀 많이 드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러니까 닉이 올린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식고 있다. 금리 인상이 끝날 것 같다. 그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플랫이라는 단어도 있고 여기 그 이번에 헤드라인 CPI가 3.2였잖아요. 그러니까 월간으로는 플랫 변동이 없었고 연간으로는 3.2로 내려앉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거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요 내용을 좀 볼까요?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둔화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죠. 10월 한 달 동안. 그렇죠? 그리고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날 것 같다. 역사적인 금리 인상은 끝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좀 반기는 건 뭐냐? 그 아래쪽에는 좀 재밌어요. 스파킹 해갖고 빅 랠리가 월스트리트의 빅 랠리가 이제 불을 붙일 것 같다. 뭐 일어날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월가의 어떤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 같다. 나올 것 같다. 근데 실질적으로 CPI 발표에 지금 그 분위기를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자, 그걸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드라마틱했던 10월 CPI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선 한번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보라색은 코어 CPI예요. 그리고 요거는 오버롤은 헤드라인 CPI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 이 아래쪽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여기 한번 보세요. 회색 헤드라인이 먼저 올라가고 코어는 뒤따라 나중에 올라가죠. 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코어 CPI가 왜 더디게 안 빠지지 했는데 원래 헤드라인이 먼저 빠지고 코어는 나중에 빠진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완만하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뒤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물가는 지금 계속해서 하향 안정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네. 그런데 뭐 수치는 다음번에 얘기하고요. 이번에 CPI 발표 전에 기간별로 CPI 예측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전에는 어땠냐면요. 이 레인지가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넓으니까 이 중에 하나가 뭐 되거나 벗어나거나 이거였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다 좁았어요. 뭐 3.3 컨센이었고 3.4 뱅크 오브 아메리카 3.4 CT 3.3 바클레이즈 3.3 골드만 3.4 대부분 요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헤드라인 얼마 3.2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벗어났으면 시장이 거꾸로 역효과가 났을 거예요. 아마 시장이 급락하거나 네. 야, 아직 멀었어. 이렇게 됐을 텐데 금리 인하는 멀었고 긴축 완화되는 것도 멀었어. 이렇게 됐을 텐데 다행스럽게 이 좁은 밴드 안에서도 컨센서스 아래로 내려왔기 네.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내려왔느냐를 한번 보시면요. 절대적으로는 유가가 가장 큰 영향을 줬어요. 잘 보시면은 월간으로도 유가는 좀 빠졌고요. 연간으로도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4.5까지 갔고 무려 4.0, 마이너스 4.0이나 빠졌죠. 유가가 지금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아래쪽에 쉘터를 한번 보면요. 쉘터 같은 거 주거비 있잖아요. 주거비도 지금은 조금 이제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좀 더 빠져야겠죠. 자, 요거 한번 슈퍼코어 CPI,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슈퍼코어 CPI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번에 그 CPI하고 코어 CPI입니다. 회색이 코어 CPI인데요. 뭐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헤드라인 CPI는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여기에 슈퍼코어 CPI는 뭐냐면 우리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그죠?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하고 식료품 뺀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서비스만 빼낸 거예요. 서비스만 빼낸 게 슈퍼코어 CPI예요. 왜 중요하냐? 네. 미국 경제의 70%는 소비다. 굉장히 스티키하고 끈적거렸던 게 서비스, 소비 이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서비스가 안 깨지면 임금이 빠지지 않고 이런 거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비스 빠지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서비스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 슈퍼코어 CPI가 보세요. 전달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상당히 그죠? 둔화되고 있다. 자, 요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채 CPI 발표한 다음에 뭐 달러 국채 좀 빠졌고요. 그 다음에 페드와치로 보면은 첫 금리 인하 시기는 내년 5월로 6월에 CPI 발표 후에 이렇게 됐고요. 내년도에 한 4차례 정도 인하할 거다. 근데 어제 날짜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년 5월 달에 48% 시장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내년 5월이면 첫 금리 인하 했을 것 같아. 네. 그리고 나서 내년 연말쯤 가면 4.5% 아래로 좀 내려와 있을 것 같아. 4.5%나 이렇게 보는 거죠. 한 4차례 정도. 지금은 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첫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 시장의 어떤 강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기대감에.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베이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매니저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2024년에 금리가 낮아질 것 같아? 그 확신할 수 있냐 이겁니다. 낮아질 것 같아.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는 언제였냐면요. 코로나 때예요, 여러분들. 초저금리가 시작됐던. 그러면 여기는 어디였냐면요. 금융위기 때 해갖고 무제한 양적 완화하면서 초저금리 시작됐던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때보다 지금 더 높아졌죠. 그러니까 금리가 앞으로 낮아질 거라고 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그 심리는 좀 약하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극단적인 어떤 약세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잘 보시게 되면 이게 뭐냐면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캐시 레벨은 이제 현금 얼마나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주식 얼마나 가지고 있어, 이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 건데 잘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어떤 성장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 그 다음에 우리 주식 비중을 좀 늘려서 현금 비중이 좀 빠졌어. 그래서 최근에는 주식을 좀 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고점에 있지 않은 건 좋은 거예요. 아직도 올라갈 게 많이 남았다라고 네. 저는 거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 한 이쯤 가면 이제 고점이 오는 거. 지금은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그들이
현금 비중을 줄이고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 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내년도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그죠? 여기 물어본 거예요. 뭐 확신하느냐? 그리고 내년도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날 것 같아?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11월이고요. 10월, 9월에는 별 변화가 없었는데 11월 들어서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고, 자, 네. 그러면 또 하나. 내년도 달러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죠? 달러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달러는 더 약해질 것 같아. 달러가 약하다는 거는 반대로 상대 통화가 강해진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금융시장이나 주식시장으로는 자금이 더 위험자산 선호심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비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을까? 뭐 부동산으로 볼 수 있을까? 뭘로 볼 수 있을까? 맞죠? 주식 시장이 가장 큰 승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네. 지금 주식값이 쌀 때가 가장 좋은 기회이고 2024년 내년도에 가서 성공 투자의 어떤 유일한 해답이 주식시장에서 저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